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거의 90% 이상의 기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로 지내던 시절이었습니다. 노예라고 표현을 해서 미안하기는 한데 글을 모르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유가 없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우리가 글을 모른다는 건 참 정말 비참합니다. 그 비참함의 역사가 90%라니까요. 오늘날처럼 모든 사람들이 글을 배우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일은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 200년 남짓입니다. 노예 해방과 거의 역사를 같이 하죠. 국민 모두가 교육을 받는 시스템을 처음 고안하고 시행했던 거는 독일의 전신이었던 프로이센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2차례의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었던 힘이 여기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육받은 국민들이 뭉쳐진 힘이 세계를 상대로 맞짱을 뜰 만큼 막강했다는 뜻도 됩니다. 이 보편적인 초등교육은 미국, 영국, 프랑스를 거치면서 유럽 전체로 확산이 되는데 거의 무려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다가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유네스코에서는 전 세계의 문맹률을 조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1950년 발표를 보면요. 전 세계의 문맹률은 유럽을 제외하면 정말 처참합니다. 유럽은 그 당시 이미 초등교육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여서 제외를 시키고요. 대부분의 대륙들은 78% 정도가 글을 몰랐어요. 물론 노예 해방도 완전하게 되질 않은 상태들이었고요. 그건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죠. 글을 모르던 사람이 태반이었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전 국민이 모두 글을 깨우치게 된 시점이 한국전쟁 이후예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 글을 가르쳤죠. 글을 알고 모르고는 정말이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혁명이 조용하게 이 지구별에서 벌어진 거죠. 그렇게 우리가 글을 깨우치고 7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두 손안에 스마트폰을 들고 살아가죠. 우리가 글을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은 상상이 되세요. 인류의 역사는 기록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글을 아는 사람들에 의해 쓰여졌죠. 역사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글을 아는 사람들이 자신의 관점에서 서술한 기록인 셈이죠. 따라서 우리가 아는 역사는 지식인들의 역사입니다. 노예들의 역사는 없어요. 아무리 그 어떤 말로 포장을 해도 노예들의 역사는 없습니다. 90% 인류의 역사는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그 많은 기록들이 모두 10%들의 역사예요. 따라서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역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확 깨야 합니다. 기록하지 않는 사람의 역사는 사라지고 만다는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글을 배우고 글을 알기 때문에 이런 광명천지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기록이 하나도 없이 살아간다는 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아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글쓰기로 잡아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2005년 겨울 서울시와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성프란시스 대학에서는 노숙자들을 상대로 시스템 재건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글쓰기를 통해 개개인의 자아 시스템을 재건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주 2에서 3회씩 회당 2시간씩 글쓰기, 철학, 문학과 예술사를 가르쳤어요. 일종의 1년짜리 인문학교였던 거죠. 이 노숙의 상태는요, 우리 사회의 시스템에서 지워진 상태와 같습니다. 마치 수천 년 인류의 역사 속에서 노예들의 삶이 기록되지 못한 것과 같죠. 이 글쓰기를 통해 일종의 치유를 하는 이 프로그램은 글쓰기를 통한 삶의 시스템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그 한 수료생은 깨지지 않는 거울 하나를 얻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글쓰기 훈련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강력한 무기를 얻은 거죠. 저는 그 당시 방송을 통해서 이것을 접하고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만든 사람들도 참 머리 많이 썼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우리가 글을 쓰면서 이 생각을 정리하고 또 철학 수업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존재의 이유를 찾죠. 또 문학과 예술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보여주니 이 설계는 참 기가 막히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방송은 사람들의 감정을 일렁거리게 만들고 건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의도된 연출도 있었겠죠. 이것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바꿀지 알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힘이 있었다면 우리나라의 노숙자들은 벌써 사라졌겠죠. 제가 그런 꿈 같은 이야기를 생각한 건 아니고요. 저는 그 글쓰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글쓰기 과정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내면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라는 식의 심리학적인 기법을 쓸 겁니다. 그렇게 내면을 건드리면 울컥하면서 심리적인 뭔가가 생기겠죠. 그런데 저처럼 자아가 강한 사람은 여기서부터 벌써 덜컥 걸립니다. 내 속의 말을 꺼내서 할 사람은 내가 볼 땐 없다는 거죠. 그건 자신만의 고유한 거식이라서 건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 같은 그 서양의 방법론들을 딱히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눈물찍 뽑아내고 치유가 됐다고 하는 방식이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눈물을 짜는 건 혼자 있을 때 하라는 거죠. 그래야 뒤탈이 없습니다. 여기엔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걸 한꺼번에 설명하긴 좀 어렵고요. 아무튼 내 속은 남한테 함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점만은 기억하세요. 다시 우리들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말은 우리의 영혼이 그동안 받아들여 놓은 모든 지식과 정보들을 통합해서 생각을 만들어내고 이 생각이 우리의 몸의 기관을 움직여서 밖으로 뿜어나오는 에너지다라고요. 그렇다면 글은 뭘까요? 글도 역시 영혼이 뿜어내는 에너지의 결과물입니다. 다만 말과 다른 건 정제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글쓰기와 관련된 수많은 이론과 표현들을 다 읽어보면 딱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정제. 글을 쓰게 되면 내 머릿속에 날아다니던 여러 가지 생각들, 또 그동안에 제대로 생각까지 발전하지 못했던 파편들이 오롯이 정리가 됩니다. 이건 마치 방 안에 날아다니던 먼지들, 또 바닥에 수북이 쌓인 먼지들을 청소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 머릿속에서 켜켜이 먼지 쌓인 생각들까지 하나, 둘 정리를 할 수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면 뭐가 좋아지느냐 하면 생각하는 힘이 생깁니다. 글은 말과 달라서 그래도 육하원칙이라는 구조를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돼요. 즉 말과는 다르게 구조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글쓰기 훈련을 하게 되면 희한하게 말도 조리 있게 잘하게 됩니다. 이제 왜 제가 말하기 훈련을 하는데 글쓰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지 이해가 좀 되시겠나요? 듣기 훈련을 하게 되면 내 내면의 힘은 쌓이는데 이걸 말로 풀어서 순환시키는 건 또 다른 영역이에요. 물론 듣기 훈련을 하면서 상대들이 말하는 걸 잘 들으면서 단어도 채집하고 다양한 표현 기법도 배우고 말투나 말할 때 표정 같은 것들도 채집을 하면 저절로 말하는 기법이 배워집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저에게 물으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많이 들으세요 합니다. 그런데 글쓰기도 마찬가지 원리로 훈련을 합니다. 글을 잘 쓰고 싶다면 다양한 글감의 글들을 많이 읽어서 재료로 많이 쌓으세요. 그러면 저절로 잘 쓰게 됩니다 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물론 좋은 글은 이런 걸로만 해결되지는 않아요.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은 글을 만들어내는 훈련, 그 다음에는 글을 버리는 훈련, 그리고 글을 버무리고 구조화시키는 훈련 같은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가 우리나라에 처음 상륙을 하고 스마트폰이 들어왔을 때 140자로 내 생각을 표현하는 놀이를 하면서 저절로 훈련이 됐어요. 운이 좀 좋았죠. 그 덕분에 말하는 것과 글 쓰는 일이 거의 똑같아졌고요. 암튼 그래요. 그래서 글을 쓰면 말하기가 저절로 늡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정제하는 훈련이 저절로 되니까요. 우리가 글쓰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 말하기 훈련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역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록하지 않는 사람들의 역사는 사라지고 말죠. 노숙의 상태가 우리 사회의 시스템에서 지워진 상태와 똑같다는 말처럼 기록 하나 없는 우리들의 상태는 역사 속에서 지워진 상태와 똑같다고 말을 하면 이게 너무 과한 표현일까요? 더군다나 우리는 어쩌면 이번 생애가 마지막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전 인류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류의 역사는 이제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과도기를 극복하고 나면요. 우리들은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떠나게 될 겁니다. 이런 엄청난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의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건 정말 애통한 일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기록을 만들기를 권합니다. 무엇이 됐든 일단 기록을 시작하면 언젠가 우리가 저 세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작품 하나는 남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기록은 역사상 유일무이한 기록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여러분들과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테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글을 쓰고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의 말과 글은 정말 지문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너무도 고유하고 독특해서 그 어떤 누구도 흉내를 낼 수가 없거든요. 이 내 영혼의 고유의 주파수가 있어서 이것이 글과 말에 그것이 투영이 돼서 그런 건지 어쩌면 그렇게 독특한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기록은 세세손손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부디 기록을 하세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